안녕하세요. 파트타임 보디빌더입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약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닌 교육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알려드려요. 오늘은 UFC, MMA 선수들은 어떤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지 현역으로 수많은 선수들의 스택 디자인을 도와줬던 코치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약물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선수들이 익스트림하고 괴물 같아 보이는 보디빌딩에서는 가장 강조가 되지만 사실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먼 과거부터 이슈가 되고 있고 올림픽을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선수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PED, Performance Enhancing Drug, 한국말로는 경기력 향상 약물로 불리는 스테로이드 및 여러 약물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UFC는 올림픽에 선정된 스포츠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보디빌딩과 다르게 쇼보다는 스포츠에 가까운 종목이어서 UFC는 우사다라는 단체와 협약을 해서 계약된 모든 선수들에게 도핑을 진행하고 있어요. 2023년 이후에 우사다와의 협약을 중지해서 선수들에 대한 도핑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지만 저희 팬들은 UFC가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선수들에게 도핑과 금지 약물에 대한 핸드북도 제공을 하고 있고 옆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접속을 하면 내가 복용하는 약물이 금지 약물에 포함이 되는지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카다와 협약을 해서 경기력 향상 약물을 금지하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도 유사한 서비스를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UFC 우사다가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은 보디빌딩에서도 흔히 남성 호르몬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같은 동화 약물, 성장 호르몬,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약물, 피하지방의 수분을 포함한 몸의 수분을 제거해주는 이뇨제, 케어제라고도 불리는 항아스트로겐 약물을 포함해서 아드레날린 작용제와 유사한 베타2 작용제,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흥분제를 포함해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주는 산소 운반 증가 약물, 그리고 연예인들이 주로 했다고 알려지는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도 모두 금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청렴할 것 같은 올림픽에서도 경기력 향상 약물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실제로 장미란 선수님이 정정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도 다른 메달권 선수들이 모두 도핑 검사에 의해 메달이 무효됐을 만큼 선수들에 대한 약물의 문제는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도핑이 덜 엄격한 UFC에서도 약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커요. UFC에서 약물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한민국에서 UFC에 최초로 진출하고 2008년부터 17년까지 경기를 뛰고 지옥의 웰터급 체급에서 최고 7위까지 기록을 했던 김동현 선수님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보고 올게요. 선수들이 스테로이드 같은 걸 많이 해요. 안 되잖아요. 불법이죠. 네, 안 되죠. 불법인데 안 걸려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검사 수준이 예를 들면 음주 단속을 따지면 스테로이드가 술이라고 치고 내가 술을 오늘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음주 단속을 하면 단속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린다고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뭐 0.01 뭐 이런 것도 잡히잖아요. 근데 UFC가 하는 도핑 테스트 수준은 0.1 막 이런 만취 상태만 잡히는 그 이하까지는 봐주는 그러니까 그 조절도 다 하고. 그럼 많은 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 이상 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김동현 선수님은 당시에 UFC 도핑 테스트 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9할 이상의 선수들이 모두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투기 최고의 무대인 UFC에서조차도 약물의 문제는 심각한데요. 규제가 엄격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핑에 걸린 선수들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WWE 슈퍼스타이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거구의 괴물인 브록 레스너는 도핑에서 배란 유도제로 시장에 알려진 클로미펜에 적발이 되었는데 클로미펜은 보디빌딩에서는 케어제로 쓰이고 뇌 시상하부의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GnRH 중 신경세포에 있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스테로이드로 인한 여성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브록 레스너가 배란 유도를 위한 목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스택 후에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한 케어제인 클로미펜에 대해서 도핑에 걸렸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강경호 선수가 뛰고 있는 벤턴급의 챔피언이었던 TJ 딜라쇼인데 근육 지구력 강화 약물로 유명하고 몸의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EPO를 사용했다 적발이 됐죠. 자전거 대회에서 메시와 마이클 조던만큼 큰 업적을 달성했던 램스 암스트롱도 EPO 전문가인 닥터 페라리 박사의 스택을 사용했다 결국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죠.
세 번째는 무려 2457일 동안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지킨 격투기의 신 앤더슨 실바와 왼쪽에 보이는 브록 레스너를 TKO 승리로 잡아내고 UFC 헤비급 벨트를 차지했던 알리스터 오브레임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적발이 되었었죠. 보이는 사진은 알리스터 오브레임의 약물 사용 전과 후의 사진인데 약물 사용으로 인해 정말 어마어마한 근육량이 붙은 거를 우리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여성 선수인 아만다 리바스인데 여성 선수조차도 이런 불법 약물에 적발이 되었었고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 중 하나인 오스타린에 대한 사용이 도핑해서 적발이 되었어요. 이 약물은 외인성 호르몬의 투약으로 인한 항상성을 조절해줘서 남성화, 여성화 부작용이 다른 약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선수들에게 약물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코칭을 해준 격투기 전문 약물 코치가 T-Nation이라는 미디어에서 양심 고백을 한 인터뷰를 보고 UFC 선수들이 왜 약물을 사용하고 실제로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옆에 보이는 미모지인 크리스 인터뷰어죠. 그리고 트레이너 X의 인터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먼저 트레이너 X는 격투기뿐만 아니라 미식축구, 야구, 하키, 농구, 육상, 그리고 클라이밍까지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의 약물을 코칭해주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배운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하게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을 갖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또한 트레이너 X는 김동현 선수의 의견과 동일하게 90% 이상의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보디빌딩에서의 약물 사용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선수들의 개인 특성과 투기 체중 제한에 맞춰서 스트렝스, 순발력, 근육지구력, 컨디션, 스피드에 맞춰서 주당 600mg 이하의 스택을 짜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너 X는 필드에서 제공하는 4가지의 스택을 공개했어요. 첫 번째 스택은 남성 호르몬 50mg, 마스테론 50mg, 기포이즈 50mg의 주사제와 매일 15에서 30mg의 아나바와 10에서 20mg의 팔로테스틴 연구제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약물들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자면 남성 호르몬은 근성장을 포함한 정말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는 마스터 호르몬 중 하나라 거의 모든 스택의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마스테론은 보디빌딩에서는 시즌에 단단한 근육 형성과 근력 형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이는 격투기에서 스피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키포이즈, 흔히 말하는 이퀴는 근력 향상과 리난, 근육량 증가를 시켜주지만 스테로이드의 다양한 작용 중 하나인 산소 운반을 도와주는 적혈구 생성에 더 용이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격투기에도 지구력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다음은 DHT 계열인 아나바는 아나볼릭 효과가 강하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활동이 없어서 즉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보디빌딩과 격투기의 시즌에 모두 사랑받는 경구제 약물이에요. 다음 할로테스틴은 메틸테스토스테론에 비해서 15배 이상 강력한 아나볼릭 효과를 주는 스테로이드이고 효과가 엄청 강력한 만큼 보디빌딩에서는 시즌에 피니셔로 막바지에만 짧게 사용을 하고 있고 격투기에서는 이러한 효과 외에도 어그레시브네스, 공격성을 극도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 250mg과 위니라고도 불리는 윈스토롤을 150mg 조합한 스택이에요. 윈스토롤은 경구제로 보디빌더들이 시즌의 부스터처럼 많이 복용을 해서 알약 사진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윈스토롤은 보디빌딩에서는 더 단단하고 드라이한 근육의 질감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즌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더 근육질이고 날렵한 몸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위니가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도 드라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격한 훈련을 진행하는 격투기 선수들에게는 부상의 위험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스택은 남성 호르몬 400mg과 트렘블론 150mg이에요. 트렘블론은 시즌기에 사용하는 남성 호르몬의 모든 장점을 갖고 있는 약물이에요. 더 단단하고 린하고 드라이한 근육, 엄청난 근력 향상 등을 포함해서 정말 강력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이지만 강한 만큼 정말 심한 부작용도 갖고 있어요. 클래식 피지크 5관왕 챔피언인 크리스 범세도조차 자신이 경험한 스테로이드 중 가장 최악의 약물이 트렘블론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이 약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스택은 남성 호르몬 300mg 그리고 이키포이즈 100mg 혹은 데카 100mg이에요. 데카는 보디빌더들이 오프 시즌에 주로 사용하는 약물인 만큼 수분 정체와 부종으로 인한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관절의 수분 보유량 증가로 인해서
상태에서 격한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내구성과 부상 방지 효과도 있어요. 트레이너는 이러한 효과를 사용해서 선수들의 스택에 이런 데카를 포함을 해주는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시너지로 상승시켜주는 성장 호르몬은 주당 2에서 6IU 정도의 용량을 매일 5일 주사 후에 이틀의 휴식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 가격이 비싼 만큼 비용 지불이 가능한 선수들에게만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화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억제해 주어서 케어제라고도 불리는 방향족화 효소 억제제인 아리미를 스택 중간에 사용을 하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체인 놀바덱스를 스택 후에 사용을 하고 스택 중간과 후에 고환 위축과 하체 형성 호르몬인 LH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HCG를 필요시에 사용을 해준다고 해요. 용량은 250IU 정도씩 매일 주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UFC 선수들의 스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저의 의견은 보디빌딩과 다르게 체중 제한과 도핑이 있는 만큼 보디빌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을 두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UFC 선수들의 능력치와 경쟁이 매년 과열화되는 만큼 현재는 더욱더 다양하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레이너 X가 공개한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스테로이드에서도 다양한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정말 심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격투기를 정말 많이 응원하는데요. 이렇게 씬의 90% 이상의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 약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격투기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모든 격투기 선수들 다시 한번 존경하고 응원하는 마음 이 영상을 빌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격투기를 꿈꾸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약물 없이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선배들처럼 신념을 지키며 운동하는 운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격투기 팬이라면 이렇게 경기력 향상 약물을 사용하는 선수들을 상대로 매일매일 경쟁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더욱더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궁금하지만 알기 어려운 더욱더 다양하고 재밌는 보디빌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